취득했습니다. 커말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명방 예지.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지금이 몇 시냐면은 11시 37분이네요. 저녁.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출출하니까 원래 야식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피자 반 조각, 그리고 피자 한 조각 먹으면은 너무 배불러서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피자 반 조각이랑 콜라도 작은 한 컵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일단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맛있어. 그럼 우선 커말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공부 방법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에 남겨보려고 해요.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야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 귀여운 곰돌이 손지갑을 봐주세요. 너무 귀엽죠? 여기 안에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 자격증. 이거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냥 딱 이거 받는 순간에 정말 지난 저의 3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떳떳하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건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보다는 실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필기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기는 응용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일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리고 액세스 일반, 이 세 과목이 평균이 60이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신이 있었던 과목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한 과목을 80점대로 만들고 나머지는 한 5, 60 정도를 유지하게 그렇게 했을 때 간신히 60점, 평균 60점을 넘을 수 있었어요. 필기시험을 제가 총 3번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봤던 시험은 3월 2일이었어요. 제가 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바로 3월 2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노트에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커말 필기를 공부하면서 범하는 가장 많은 실수 같더라고요. 아무리 노트에 정리를 해도 아예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머릿속에 전혀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공부법을 모르고 무조건 노트 정리만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본 시험은 1과목은 70점이었는데 나머지 2과목이 너무 낮아서 평균이 50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시험 본 다음 날에 결과를 보고서 좌절할 만큼 저는 마음이 어려웠지만 바로 다음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인 3월 8일에 본 시험 역시 1과목은 80점이었지만 2, 3과목이 모두 낮은 점수로 평균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문제만 더 맞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아쉬웠죠. 결국 다시 일주일 뒤인 3월 15일에 커말 필기와 결판을 지으리라 마음을 먹고
독하게 기출만 냅다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인터넷상의 전자문제집 사이트에서 실제 필기시험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사실 결국 필기 과목에서 개념 정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를 자주 봐서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3월 15일 시험은 평균 60점을 넘어서 통과하게 됩니다. 점수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통과했다는 게 중요하죠? 필기의 경우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기출만 계속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기출을 이해해서 풀었던, 외워서 풀었던, 그냥 틀린 건 다시 풀고 맞은 거는 체크해두고 기출을 푸는 게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들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소요되는 시간도 크고 필기는 고득점이 아닌 합격을 60점 이상의 합격을 목표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활 실기의 경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꼼꼼히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필기랑은 조금 다른 마음인데요. 필기는 사실 그냥 많은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왜냐면 거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다 이거지만 실기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유형을 꼼꼼하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칫 실수를 하나 해서 점수가 깎이는데 그거를 수험자분께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봤을 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랑 그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이랑 페이지 설정하는 거, 그런 거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배점이 좀 큰 편이에요. 문제가 쉬운 거에 비해서 배점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함수 같은 거를 2개 정도 틀린다고 마음을 먼저 먹고 대신에 틀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다 점수를 가져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함수 문제를 딱 마주치면 이거를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 문제 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토막 상설 정보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은 쉬운 유형들이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갔다가 이제 시험장에 갔다가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그런 유형이 있어서 당황해가지고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토막 상설 정보 이런 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변수가 생겼을 때 이제 시험적으로는 변수가 아니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변수인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억울하게 점수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셔서 꼭 준비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넘어가서 계산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배열 수식인 것과 배열 수식이 아닌 걸로 크게 일단 나눌 수 있고
특별한 함수가 몇 개 들어갈 때가 있어요. frequency나 아니면 또 뭐 있었죠? 그거 무슨 돈, 자산, 현재 자산, 미래 가치 뭐 이런 거 구하는 그런 함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남겨놓고, 그리고 일단 딱 쉬워 보이는 거, sum 들어간 거, 뭐 그런 게 쉽지 않나요? 보통 count 들어간 거.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거는 HLOOKUP, VLOOKUP, 그리고 매치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게 약간 희열을 느꼈어요. 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배열 수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찾아가지고 위치 열하고 행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게, 그런 자기가 자신 있는 함수, 그런 거를 먼저 딱 해놓고 좀 어려운 함수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는데, 피벗 테이블은 정말 중요한 게 부분 점수가 없다는 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 진짜 쉽다고 생각하고서는 빨리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빵점인 거예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꼼꼼히 살펴야 돼요. 손으로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했나 이거 했나. 그리고 그림하고 글하고 다를 수 있을 때는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글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글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했나, 이것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마도 그림을 보고서는 그대로 제 감으로 했다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정말 어렵지 않지만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는데 소음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차트 문제가 있죠. 차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문제 또한 이건 부분 점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문제 또한 실수 없이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비슷한 형식으로 나와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차트는 강의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실 설사 강의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서 이렇게 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트는 사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문제가 있잖아요. 매크로 문제가 좀 사실 저한테는 엄청 어려운 과제였어요. 매크로 자체를 구성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데이터표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무작정 어떤 어떤 열을 대입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데이터표 같은 경우 꼭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지정된 셀에 이름을 바꾸는 거가 보통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되게 쉬웠고, 부분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부분합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프로시저가 있네요. 프로시저는 사실 저는 이번 문제는 거의 아예 안 푼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풀어야 되고, 2번은 시간이 남으면 풀겠다. 1번, 3번을 완벽하게 하고 난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남으면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2번을 이제 풀어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입력행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 그건 사실 간단하지만 그 행에다가 이제 그 행과 열에다가 이제 무엇을 대입할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 사실 되게 복잡해요. 단순히 그냥
txt 성명, 뭐 txt 학번 이렇게 하는 정도면 쉽지만 예를 들어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이나 리스트 인덱스를 해서 그 특정한 행과 열을 가져온다. 이런 게 사실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다 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문제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에서 거의 모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제가 4월 6일에 처음으로 본 실기시험 점수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그냥 지나쳤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시험은 16일 시험이었는데요. 확실히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후반부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당황해서 시간이 지체된 날이었습니다. 결과를 4월 말에야 확인하고 5월 시험을 바로 접수했습니다. 5월 7일 시험과 11일 시험 모두 2주 뒤 금요일, 즉 24일에 발표 예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4일 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7일날 본 시험은 참 신기하게도 엑세스는 망하고 반면 엑셀을 잘 봐서 결론적으로 불합격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1일날 본 시험은 두 과목 모두 70점이 넘어서 합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기시험은 총 4번째가 되어서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커마를 끝내고 나서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커마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까먹은 게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시 생각난다 싶으면 추후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댓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